안녕하세요. 다원교육 수학강사 오재호입니다. 오늘은 미적, 기하, 이 선택 영역에 있어서 이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시리즈 중에서 오늘 첫 번째를 찍을 건데, 이제 오늘은 가장 기초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공통문항이 어디까지인지, 선택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킬러 영역의 문제들이 어디에 해당할 것인지 정말 기초적인 내용을 위주로 볼 것이고, 그 다음 시리즈에서는 미적 기하에서 유불리를 따져보고자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이제 평가원에서 발표한 그 변환 점수들이 계산되는 거 어떻게 할지 등등이 이제 뒤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학생 중에서 이미 이 관련 파트에 대해서 선행이 끝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한번 듣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 선행하지 않는 친구는 어떤 느낌인지 훑어주시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수학이 30번까지라는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전과의 차이점은 가나형으로 이제 단순하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22번까지 수원수투의 공통 문항으로 간 다음에 23번부터 30번까지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문항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공통 문항에서 15번까지 객관식이 될 것이고 16번부터 22번까지가 단답형입니다. 선택 영역에서는 23번부터 28번까지가 객관식이고 29번, 30번이 단답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수능은 킬러 문항이라 하면 주로 어디서 나왔냐, 객관식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21번, 단답형의 제일 마지막 두 문항 29번이 준킬러, 30번이 킬러 느낌이었죠. 이제 바뀌게 되는 수능에서는 객관식의 제일 마지막 문항, 그리고 단답형의 제일 마지막 문항이 제일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예시 문항을 한번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미적분부터 29번, 30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9번 보시면은 일단 최대값을 물어본 문제인데,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의 최대값을 물어봤다 라고 하면은 뭐 사실 수투 내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아시다시피 미적분은 수원에서 배운 새로운 함수들, 초월 함수들이 도입한 상태로 수투의 미적분이 그대로 적용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뭔가 배우는 뭐 치환적분, 부분적분 뭐 등등 뭐 체인룰을 쓴다든지 약간의 이제 스킬적으로 좀 더 보는 걸 있을지언정 이제 큰 측면에서 다른 수학 내용을 배우는 건 없죠. 여기서 최대값을 물어봤으면은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의 최대값이다, 함수의 개형, 정확하게는 증가 감소하는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도함수를 관찰하게 됩니다. 자, 근데 현재 이제 적분 변수가 이제 정적분 구간에 들어가 있고, 얘네들을 미분을 하게 되면 도함수를 구하는데, 이제 피적분 함수를 x에 관해서 표현해내면 도함수를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도함수가 x에 관한 함수인데 여기 중에 변수 t도 있어요. t는 일종의 상수 취급을 하자면 y는 t와 y는 fx, 얘네들 간의 값의 부호, 누가 더 크고 작냐에 의해서 도함수의 부호 0보다 크다 작다가 결정이 될 거예요. 자, t에서 f의 값을 빼기 때문에 현재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 교점 오른쪽이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음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원함수 대문자 fx의 그래프를 x축 위에다가 그려보면은 이렇게 교점까지 해서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시킨 대로 하기 위해서 교점을 알파라고 하자면 이 f라는 함수의 그 교점 알파에서의 값이 t가 될 겁니다. 따라서 t는 f 알파라고 둘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시킨 대로 쭉 따라가다 보면은 t는 fgt라고 둘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치환입니다. 치환. 자, 현재 여기서 gt를 x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은 dt는 f'x dx라고 둘 수 있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는 이 적분의 값을 치환 적분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피적분 함수에 x만 남고 이 정적분을 계산하면 12가 나온다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현재 29번의 난이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사실 이제 뒤에 말씀드릴 문항들도 그렇지만 현재 예시 문항이 전체적으로 다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현재 보고 있는 예비 고3은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예시 문항이에요. 자, 30번 보겠습니다. 29번보다는 이제 훨씬 어렵지만은 여태까지 수능으로 나온 30번과 비교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풀이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런데, 이제 뭐 이거를 보고서 제가 짧게 잘 풀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문제 자체가 좀 쉽게 나왔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요거에 대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fx의 그래프가 x는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간별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쪼개져서 하나는 다항함수, 하나는 초월함수, 로그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그걸 또 x로 나눴죠, 로그함수를. 자, 이때 어떤 기울기가 양수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y는 fx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m이라 하자. 이게 새로운 함수가 나왔는데 우리 교점 개수 함수는 이제 자주 물어보는, 평가원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함수예요. 그 함수의 극한을 물어봤고 그 g라는 함수의 알파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의 차가 1이다. 정확하게는 차가 아니라 차라고 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기 때문에 좌극한에서 우극한을 뺀 것이 1이다. 어쨌든 특이점은 뭐냐면은 차이값이, 즉 좌극한 우극한에서 뺀 게 1이라는 것도 있지만 좌극한 우극한에 일단 다르다라는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m이 알파라고 하면은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알파인 직선이 그 기울기의 m보다 미세하게 작거나 커지면 교점의 개수가 일단 변화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가 fx의 개형을 그리는 거야. 근데 fx의 개형을 그릴 때 우리가 이 왼쪽 부분은 그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은 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x는 0이 y축이죠.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얘가 이 이차함수 위로 볼록한 친구가 0과 a에서 x축과 만나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에서 a가 양수인 걸 알려줬으므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정의역 범위가 0 이하거든요. 오른쪽은 그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x분의 ln x 더하기 b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한다고 치면 뭐 분수꼴의 미분, 미적분 배운 친구들 할 수 있는데 형태가 살짝은 더럽고 b가 미지수인 상태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래프는 우리가 미분을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큰 개형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 여기 그래프부터 먼저 접근할게요. 자, 0 이하가 이 친구고 0 오른쪽에서 x분의 ln 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표현이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자, 그 이유인 즉슨 일단 제가 여기 1-b를 x절편으로 깔끔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알다시피 로그 함수는 진수에 1이 들어가면 무조건 값이 0이 돼요. 근데 현재 이 ln 로그 함수의 진수가 x 플러스 b이기 때문에 x가 1-b인 그 순간에 0이 되고, 문제에서 b가 1보다 작은 양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일단 1-b가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양수의 값이다. 어쨌든 0보다는 크다는 걸 일단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y축이 있으면 그 오른쪽에 1-b 포인트가 있고 거기에서 현재 주어진 함수의 값이 0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x가 0 플러스로 갈 때의 상황을 잘 생각해 봅시다. x가 0 플러스로 간다? 그러면 얘는 ln b라는 어떤 음의 값으로 갈 거예요. b가 진수가 1보다 작기 때문에 로그 함수의 값이 음수일 거예요. 자, 근데 이 분모가 0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는 일정한 상수인데 분모는 0으로 향하고 있다? 얘는 100% 발산하죠. 무한대로. 근데 지금 부호를 잘 보시면은 분모는 양수고 0 플러스로 가거든요. 분모는 양수, 분자는 음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다 하니까 이런 그래프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더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로그 x분의 로그 함수 친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우리가 x랑 ln x 비교해보면 이렇게 xy축이 있으면 y는 x는 이렇게 되겠지만은 우리 ln x는 이제 지수함수의 역함수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쭉 가다가 지워졌네. 어쨌든 이 증가하는 정도가 y는 x가 훨씬 클 거란 말이죠. x가 무한대로 가는 정도에서는. 자, 그걸 알면은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판단하면, 이렇게 y축을 정근선으로 해서 1-b 하고 어느 순간 양의 값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수렴하는 이런 모양 형태가 될 것이다. 이거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게 되기 때문에 미적분을 좀 공부하는 친구라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파란색 그래프까지가 나온 거예요. 이게 fx의 그래프구나. 여기까지 해서. 자, 그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m보다 미세하게 커질 때 작아질 때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면 약간 뻔하게 저 알파 값이 뭔지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 파란색에 접하는 모양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이제 여기서 기울기가 미세하게 작아지면 이런 친구 이렇게 알파 마이너스가 될 거고, 미세하게 커지면 알파 플러스가 되겠죠. 일단 확실한 건 파란색의 교점만 봤을 때 알파일 땐 하나겠지만 문제에서 그걸 안 물어봤으니까 일단 패스하고, 이렇게 미세하게 기울기가 커지면은 안 만나는 걸 알 수 있어요. 파란색이랑은 0. 근데 미세하게 작아지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아직 안 끝났어요. 저 검은색 왼쪽이랑 만나는 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보시다시피 좌극한에서 우극한의 교점 개수를 뺐을 때 1이 돼야 되는데 현재 파란색만 보면은 둘에서 0을 빼니까 2예요. 그 말인즉슨 왼쪽 교점의
개수가 일단 그 알파 마이너스일 때가 무조건 알파 플러스일 때보다 교점의 개수가 어떻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교점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둘 다. 한 개는 가지고 있는데 알파 마이너스가 될 때 이제 정확하게는 알파 플러스가 될 때 이 검은색이랑 교점의 개수가 늘어나야 된다. 우리 직선과 2차 함수의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은 2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세하게 커지면 2개가 만난다는 거는 현재 이 기울기가 알파이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파란색에 접할 뿐만 아니라 이 검은색에도 접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검은색이 계속 이렇게 쭉 다 그려졌다고 했을 때 0과 A 이렇게 다 지난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재접하는 상태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잡을 수 있는 식이 문제에서 교점을 B라고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b제곱분의 ln 2b라는 것은 현재 이 원점과 파란색의 접점 사이에 이제 평균 변화율을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a라는 값은 2차 함수의 미분계수 값을 본 거예요. x는 0일 때 마이너스 2x 더하기 a 이게 도함수고, 거기에다가 x는 0을 대입하면 미분계수 값 a가 나오죠. x는 0에서. 자, 근데 그 친구가 파란색에서의 점 b에서 접점 b에서의 미분계수 값을 구해보면 계산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고, 얘네 셋이 같다 그래서 일단 이걸 기억 디귿이라서 기억 디귿이 같다는 걸 먼저 적용하면 ln2b가 4분의 1이다 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둘이 같다는 걸 이용하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ab 제곱을 ln2b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답이 4분의 1 나옵니다. 자, 해서 그냥 킬러 문제치고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 일단 어느 정도 직관성을 요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킬러 문제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함수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아둔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순간이 이제 특수한 상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프의 큰 개형을 이끌어냈으면은 일단 사고에 접근을 할 때 그런 특수한 지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접할 때를 가정하고서 접근을 했죠. 자, 이렇게 특수한 지점을 잡아보고 나서 아이디어를 잡는 이제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다 어떻게? 문제 푸는 양이 어느 정도 있고 함수 해석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한 친구들이라면 손쉽게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예시문항에서 미적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하 가겠습니다. 일단은 기하는 28번도 잠깐 훑고 지나갈 건데, 일단 기하에 대해서 미적분을 하기 전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미적분은 이제 수원 수투까지 이어갔을 때 쭉 이어지는 과목이에요. 뭐 수원의 함수를 데리고서 이제 수투의 내용을 적용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이제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신을 하게 될 때 연속적으로 밟아가게 되는 내용인 반면에 현재 기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낯설어요. 그 수원 수투를 한다고 해서 뭐 기하를 잘한다, 내용이 뭔가 이어져 있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하가 대부분 선택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이 제대로 안 해요. 저도 이제 수업을 해보면은 이제 수원 수투에는 확실하게 집중하는 반면 이제 선택 영역인 기하는 약간 조금 확실히 덜하죠. 확실히 덜할 뿐더러, 그리고 이제 내신도 굉장히 보통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이제 뭐 수원 수투 같은 경우 어려운 문제들까지 굉장히 많이 풀면서 대비를 해야 한다 라고 하면 기하는 좀 교과서적 문제를 풀어도 웬만큼 맞출 수 있게, 물론 학교마다의 편차가 있겠지만은 보통 그런 편이라 그만큼 공부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의 과목이 기하다 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기하를 공부하게 되면은 좀 쉽게 출제된 건 맞는데 이제 내신을 따기 위해서 교과서만 본 정도로는 예시 문항도 좀 어려울 수는 있다 말씀드리고 볼게요. 자, 28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유형을 처음 본다 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점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OP, OQ의 벡터의 내적의 값이 2다. 자,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다시피 OP 벡터의 크기가 2니까 이제 OQ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 1이다. 자, 그 말인즉슨 자, OP 벡터가 있으면 어떤 OQ 벡터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이제 반직선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OQ 반직선을 OP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꼭지점을 내리게 됐을 때 원점과 이렇게 수선의 발 사이의 거리가 1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화면상 약간 좀 더럽네요. 여기 두껍게 표시한 부분. 자, 이 부분인데, 자, 거기가 1이 돼야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를 접하다 보면은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점이 한 점이려면 얘네들 반원들을 이렇게 완성했을 때 이제 공통접선 위에 여기에 Q가 있어야 어떤 OP라는 이런 벡터를 잡았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단위원이에요, 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OQ를 OP 벡터에다 떨굴 때 그 크기가 1이 되는 걸 볼 거니까 길이 1짜리 빨간색 단위원을 제가 이렇게 확장해서 그려놓은 건데, 이 친구랑 이 큰 원, 반지름 4짜리 원이랑 다시 한번 공통접선이 있을 것이고, 자, 이 상태에서
Q점이 여기여야 하고, 그럼 P점이 이곳에, P점이 정확하게 여기에 연장선 길이가 이겨야 되는 곳에 P가 있을 때 이 상태가 돼야 문제를 만족시키는 Q값이 오직 하나가 나올 거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얻고 나면 이 직각삼각형 두 개가 닮음의 중심을 점 A로 해서 길이 B가 1대4, 그러면 빗변의 길이 B도 1대4임을 이용하면 제가 현재 이 길이를 미지수 A 값으로 표현해놨는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둡시다.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이 쉽게 나오고, 자, 우리 P의 좌표는 원점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2고,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원점으로부터의 길이와 그 반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알면 우리가 극좌표 R세타를 이용해서 P의 좌표를 잡을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관한 코사인 함수를 이제 2분의 파이 홀수배 짝수배 없앨 때 이제 뭐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 정도 이제 알고 계시니까 이제 그거를 쓰면은 2 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이제 값 위에다 구한 거 대입하시면 이제 쉽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29번을 한번 보면은, 자, 이 문제가 이제 2차 곡선 즉 포물선에서 나왔는데, 이제 2차 곡선이라 하면은 여러분들 딱 기하 단원에서는 이제 포물선, 타원 그리고 쌍곡선까지 가는데 뭐 가장 기초적으로 원도 있기는 하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포물선이 나오면 보통 포물선의 성질인 준선과 초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 포물선이다 이 성질을 보통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딱히 그거를 포인트로 삼진 않았어요. 뭐 쓸 수야 있겠지만은. 자, 이런 포물선이 주어졌을 때 우리 해석을 잘하면 이 친구가 y제곱은 4px다 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고, 이 친구가 정삼각형이라는 것으로부터 60도 이용하면 여기 길이가 루트 21, 이 길이가 이제 길이 B 이용하면 루트 7이다. 근데 현재 구하는 값을 k라고 놓았을 때, 자, p의 좌표를 p-2k라 둘 수 있고 y좌표는 물음표 났는데, y제곱은 4px에 대입하면 나오죠. x좌표를 우리가 표현했으니까 미지수를 이용해서. 자, 그럼 p의 y좌표 의 제곱이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근데 또 쓸 수 있는 게 이게 P의 Y좌표는 RF의 길이랑 같을 거라는 거. 자, 근데 여기도 60도라는 것과 이 길이를 K라고 두면 얘는 루트 3K가 된다는 거고, 그 Y좌표의 제곱이 이렇게 표현돼서 둘이 같다는 거. 자, 이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근해 공식을 쓰면은 P를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자, 이때 P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플러스만 된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재 이 루트 7이라는 길이는 이 전체의 길이 2P에서 K 부분만큼 뺀 거기 때문에 2P-K가 루트 7이라는 걸 알 수 있고, P가 1 더하기 2분의 루트 7K라는 걸 우리가 구했어요. 그래서 이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K관한식을 깔끔하게 정리, 분모의 유리화 해주면 답이 나올 건데, 이 솔루션 중에서는 두 번째로 뭐 닮음을 이용해서 푼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짧게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이제 기하 30번인데, 자, 이 문제도 뭐 똑같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으로 출제됐다. 그럼 굉장히 어렵죠. 자, 근데 이제 공간 도형의 문제인데, 알다시피 이제 공간 벡터가 빠졌잖아요. 평면 벡터는 아직 남아있지만 공백은 빠졌기 때문에 공간 벡터, 그리고 공간 좌표에서 좀 어렵게 나오면은 일단 구랑 뭘 활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정사형 문제를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문항이고, 이제 요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출발이 우리가 일단은 기하 단원에서 이렇게 공간을 보게 되면 어떻게든 3차원도 2차원의 평면 위에다가 표현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자, 구가 있다. 그죠? 자, 이렇게 구가 있는데, 자, 좌표 평면 위에 점에서 뭐 어떤 점, 뭐 거기 중심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9 블라블라 해가지고 만들게 되는 점. 자, 일단 제가 그냥 평면에다가 표시를 하자면 여기 외부의 점 A를 이렇게 표시했고, 자, 원의 중심이 원해진다. 구의 중심이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은 고정이 돼 있어. 근데 길이 1짜리 구가 있는데 거기 위에 P점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냐? 굉장히 많이 잡을 수 있죠. 자,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 원 생각해봐요. 원이 있는데 원 밖에 외부의 점에서 원의 접선을 긋는다 해도 접점 2개 그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3차원으로 확장한다 라고 하면은 이 거리만, 이 접점과 외부의 점과 구의 중심을 이용하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한 직각삼각형이 나올 텐데, 이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가 1로 일정하고 현재 구의 중심과 외부의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41로 일정하면 이 접점까지의 거리가 무조건 루트 40이어야 되는데, 외부의 점으로부터 구 위의 점까지 거리가 루트 40인 점이 무수히 많고, 걔네들의 자체를 쭉 이으면 이렇게 원이 나올 거예요. 그 P의 자체들과 외부의 점을 이으면 일종의 원뿔이 나오겠죠. 여튼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A점, C점, P점을 지나는 원을 XY 평면 위로 정사형 때릴 거다. 근데 ACP의 원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게, 이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은 그 중심이 이렇게 P변의 중심에 있어요. P변의 중점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사형 때리기 전에 원래 원의 이제 지름이 루트 41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일단 정사형 때리기 전의 넓이가 2분의 루트 41 이게 반지름이고 그거의 제곱 파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사형 내렸을 때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 직각삼각형을 그 다음에 버리지 말고 얘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간좌표 위에서 이렇게 x축, y축, z축이 있을 때 여기 위에 a라는 점이 있고 뭐 3,4,5 해가지고 이쯤에 9의 중심이 있고 여기서부터 거리 1인 어떤 점 뭐 p가 있다고 했을 때 얘랑 요거를 xy축으로 정사형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여기 뭐 c 다시 내려간 걸 a 다시 뭐 p에서 내려온 걸 뭐 p 다시라 했을 때 이 원래 삼각형 넓이랑 정사형 내린 삼각형의 넓이 비로부터 이제 정사형 내리기 전 그때 평면과 xy 평면 사이의 이제 이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면각 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A점이랑 C점, 여긴 고정점이니까 얘네를 먼저 xy 평면의 정사형을 내리시면 A'가 이렇게, C'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P 같은 경우에는 이거 동점이에요. 아직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자, 우리는 이 정사형을 내렸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클 때를 볼 거고, 자, 뭘 보면 되냐? 일단 이 P점에서 AC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D점 있잖아요. 이건 고정이에요. 또 P가 위치가 9 위에서 이렇게 C가 있고 A가 있고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P의 위치가 이렇게 다양하다 했잖아요. 그게 어디든 C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친구 일정이에요. 그럼 그 D'를 구해서 정사형을 때린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A'랑 C'랑 P'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P'가 D'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러면 이 D'P의 길이가 P'의 길이가 이제 9에서 XY 평면 정사형 내리기 전에 반지름의 길이가, 정확하게 말하면 반지름이라 하면 안 되고 다시 이 DP의 길이가 XY 평면의 정사형을 내렸을 때 그대로 유지되는 순간을 찾으시면 되고, 즉 우리가 찾는 순간은 D'P'의 길이가 DP의 길이랑 같을 때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직각삼각형 다시 한번 관찰. 자, 얘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40이면서 동시에 2분의 1 곱하기 빗변의 길이인 루트 41 곱하기 DP의 길이가 돼서 이 DP의 값을 H라고 하시면 H가 루트 41분의 40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사형 내린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클 때는 이 H'의 길이가 루트 41분의 40일 때임을 알 수 있고, 정사형 내린 삼각형의 넓이를 세모 다시라고 한다면 표현이 이렇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5는 뭐 여기 길이겠죠. 그리고 여기 H 길이 곱해준 거. 정사형 내리기 전에 삼각형의 넓이 쉽죠.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40 나와요. 자, 그러면 세모분의 세모 다시를 보면은 바로 코사인 세타의 값이 나오면 알 수 있어요. 원래 원의 넓이가 얘니까 2분의 루트 41 제곱 파이, 거기다 루트 41분의 5를 곱해주면 그 친구 정사형 최대 넓이 요거 나오는구나. 그래서 답이 9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미적에서의 그 선택 영역에서의 문제나 기하에서의 선택 영역에서의 문제나 난이도는 비슷했는데, 자, 일단 미적을 어느 정도 공부한 학생, 그리고 내신을 하면서 기하까지 본 학생한테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기하가 좀 더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과, 수투를 하면서 미적분을 이제 내신을 준비하면서 학습하게 되는 양과 단지 기하를 절대평가, 선택 영역의 문제에서 진로 선택에서 그냥 절대평가니까 그냥 이제 뭐 A 정도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양만 했을 때는 낯설 수도 있는 거지, 기하를 수능 과목을 선택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 이제 기존에서 출제됐던 유형들 재활용돼서 나왔던 이제 문제들이었던 거죠. 자, 해서 이제 예시문항에서는 미적과 기하에서 난이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 강조를 다시 드릴 거는 수능은 절대 이렇게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 예시문항은 비교적 쉽게 나온 편입니다. 해서 예시문항 미적 기하 29번, 30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리즈에 이제 이어서 미적 기하 중에서 이제 각각의 영역에 대한 이제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